LA 카운티 보건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토요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초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행사단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안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 주민의회까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는 일반 한인들의 사적지 지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와 일치된 단일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경기 부양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마쳤습니다. 중산층도 포함되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구 모두가 포함됐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행사단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안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주민의회까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방역 규정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모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자정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이삼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토요일 자정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An order requiring masking indoors, regardless of vaccination, that will go into effect at 11:59 on Saturday, July 17th. 이번 방역 지침이 시작되면서 소매점을 비롯해 식당 그리고 직장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방역 규제가 강화된 것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입니다. LA 지역에서 7일 연속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이 훌쩍 넘으면서 내려진 보건국의 지침입니다. Masking indoors must again become a normal practice by all, regardless of vaccination status, so that we can stop the trends and level of transmission we're currently seeing.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은 철저한 방역 지침을 환영했지만 셧다운 가능성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수 됐죠. 1년 반 동안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는 인도에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코로나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1,500명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초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셧다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37명. 지난 3월 초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는 7일 연속 1,000명을 넘겼습니다. 평균 신규 확진자 비율도 10만 명 중 7.1명으로 지난주 4.8명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의 확진율은 접종자보다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문제는 입원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원 환자 수는 하루 만에 50명이 더 늘어 45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96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황, 역시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률은 단 0.09%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입원을 할 확률은 0.0045%입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률은 69%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 전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도 지난달 11,000여 명에서 27,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소부주들은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높은 버몬트주의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단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허위 정보들은 단순히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1920년대 말 건축된 흥사단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안, 지역 주민들은 물론 주민의회까지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는 특히 많은 일반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흥사단 옛 본부 건물 사적지 지정 공청회입니다. 첫 공청회부터 일반 한인들은 물론 주류 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사적지 지정 찬성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It's entirely appropriate and it's beneficial to the neighborhood as a whole and all of its stakeholders to take this very important building under consideration on behalf of the neighborhood council and its stakeholders. 뿌리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런 흥사단 같은 정말 우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곳 장소가 이제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고 공청회에는 개발사 측 변호인도 나와 사적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흥사단 본부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n terms of its association with Dosan An Chang-ho, we definitely respect the work of the individual and his importance, but we do have some concerns about whether it meets the strict criteria of its association with him. 오늘 공청회는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찬반 발언이 이어진 끝에 결국 커미셔너 3명의 찬성으로 다음 공청회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 건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2세들에게 그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를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인 단체들은 앞으로 3번 남은 공청회에서도 사적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도 이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보훈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유적지에 대한 그 관리 차원에서 이건 좀 must we have to maintain. 어려운 고비는 조금 넘어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사적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도산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2차 공청회가 열릴 때까지 사적지 지정을 찬성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4개 시의원 지역구로 나눠져 있는 LA 한인타운. 이를 단일화하자는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커뮤니티와 조율해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4개로 쪼개진 LA 한인타운의 시의회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우선 한인타운을 하나된 선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팀에는 한인뿐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유대인 단체인 칼시 센터 등 10여 개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인타운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LA 시의회가 정의하는 한인타운과 주민의회가 정의하는 한인타운의 경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4개의 지역구 중 어느 지역구에 한인타운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한인타운은 지금 Council District 1, 3, 4 하고 10에 지금 다 같이 들어있는데 LA City Council boundary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 커뮤니티에 리소스가 들어오고 뭐 버제트도 생기고 버제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선거구 재조정 소송전을 이끌었던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번에는 한인사회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사회의 정치력이 커진 만큼 성숙하고 단일화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olitical empowerment가 세졌다고 느껴지니까 이번에는 우리 한인들한테 더 많은 관심 갖고 자리 하나만 해야지 뭐 3개, 4개 먹을 수 있지 않게 또 이번에는 거기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전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선 한인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TF팀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선거구 재조정 커뮤니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다시 36만 건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주보다 2만 6천 건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관련 수요가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네,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경기 부양안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주 경기 부양안에 주지사가 마침내 서명했습니다.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1,100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조만간 가구당 최대 1,100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현금 지급과 저소득층 렌트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 부양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먼저 현금 지원금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가정이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구당 600달러,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500달러 더 많은 1,100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미 1차 주정부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5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부양자녀가 있으면 1,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마친 주민들은 오는 9월부터 현금 지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섬 주지사의 경기 부양안 서명과 함께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도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주정부로부터 밀린 렌트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오전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부근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모조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총격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작전 중인 한국의 청해 부대 함정에서 6명의 장병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 장병도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은 지난 2월 초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장병 백신 접종 시작 전이라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길에 올라 3월부터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육지에서 물자를 보급받았는데 다음 날인 지난 2일 감기 증상자 1명이 나왔습니다. 감기 증상자가 점점 늘어나자 지난 10일 코로나 간이 진단 키트로 40여 명을 검사했는데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 협조를 받아 진행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결과 검사 대상 6명 모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참은 장병 300여 명 중 80여 명이 현재 인후통, 감기 증상으로 별도 격실에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육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첫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2주간 별다른 방역, 격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병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오늘 밤부터 진행하는 PCR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은 문무대왕함을 청해부대 35진 충무공 이순신함으로 조기 교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중급유기를 급파해 방역과 의료인력, 관련 장비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한국은 다음 달 말쯤 돼야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인분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 초 내놓은 4차 대유행 분석 그래프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확산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입니다. 8월 말 하루 확진자가 2,300명까지 늘어나고 9월 중순쯤에나 1,600명대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면 8월 말 800명대로 꺾이고
9월 중순 200명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 모두 분기점은 7월 초. 지금까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3차 대유행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11월 100명대에서 시작해서 12월 정점을 치닫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가파르게 꺾이기 시작하는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뚝 끊깁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연장해보면 들쭉날쭉 횡보하다가 지난달 21일 4차 대유행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461명, 3차 때보다 4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긴 유행이 우려됩니다. 11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차 유행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이던 7월 5일부터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7월 1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습니다. 40% 감염 억제 효과를 낸다면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넘지 않겠지만 10% 미만에 그친다면 3,000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미국에서도 4차 유행이 진행 중인데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3차 유행과 달리 4차 대유행은 사망률이 매우 낮은데 백신 효과 덕분입니다. 미국은 사망자의 99%는 미접종자입니다. 국내 4차 대유행은 사망률이 매우 낮아 긍정적이지만 아직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건 불안 요소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이제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보기 드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내내 폭우가 덮치게 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겨 물바다가 됐고 어지럽게 떠밀려온 잔해가 집채만한 높이로 쌓였습니다. 긴급 헬기가 지붕으로 대피한 사람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독일에서만 58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1제곱미터당 최대 160리터의 비가 24시간 꼬박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Beschädigt am Haus ist eigentlich nichts, nur der Keller voll Wasser und die erste Etage, also komplett hinüber, ne? Alles defekt. 피해 지역은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겼고 소방관과 군 장병이 투입돼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3명도 한때 연락이 두절됐지만 안전하게 대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벨기에에서도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최소 6명이 숨졌고 남부 지역에선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폭우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서유럽 곳곳을 강타해 주민들이 대피에 나섰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우는 기후변화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극단적으로 비가 많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다음 달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오픈됐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리카세트 LA 시장실이 유급 인턴을 고용합니다. 시장실은 레크레이션과 교육, 스포츠 등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14세에서 24세인 LA 거주자들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토요일 한인타운 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자선음악회가 열립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모든 수익은 생활이 어려운 후배들의 식사 지원에 기부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며 지휘자인 장성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씨 등 남가주 한인 음악가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독약이 부족해 수영 레슨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동안 수영장에 가지 못한 어린이들의 수영 레슨 신청이 기록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지만 소독약인 염소가 부족해 LA를 포함한 가주 전역에서 수영 레슨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허리케인 로라가 전국에서 염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 화학공장을 강타하면서 염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트로지나와 아비노 스프레이 선스크린이 리콜됐습니다. 존슨앤존슨 컨슈머사는 스프레이 선스크린 제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이 검출됐다며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검출된 벤젠의 농도는 건강에 크게 유해하진 않지만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제21회 DC 아테 영화제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DC 아테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번 영화제에는 한인 감독들이 연출한 영화 궁지를 떠나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곳, 나야 데이비 킴 등 3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5.1%, 윤석열 전 검찰총장 24.5%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2%였습니다. 여야 유력 주자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누굴 찍을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5.1, 윤석열 전 검찰총장 24.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2%였습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4.2, 추미애 전 법무장관 3.8, 최재형 전 감사원장 3.2, 유승민 전 의원 2.2%였고 이어 안철수, 정세균, 심상정, 원희룡, 김두관, 박용진 순이었습니다. 지난 4월 SBS 여론조사와 비교하니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각각 2.9%포인트와 1.2%포인트 오른 반면 윤 전 총장은 3.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여야 양자 대결을 가정해 지지도를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맞붙는다면 이 지사 36.9, 윤 전 총장 34%로 오차 범위 안 접전일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대결의 경우 이낙연 32.7, 윤석열 37.3%로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지사의 형수 욕설과 여배우 관련 사생활 의혹이 지지에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영향을 미칠 거란 응답과 그렇지 않을 거란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반면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실형 선고와 부인 논문 관련 논란이 지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영향을 미칠 거란 답변이 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의 유권자 1,001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0%대로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0%였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단 4.7%에 불과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35, 이낙연 20, 추미애 4.7, 정세균 4.2, 박용진 3.6, 김두관 후보 0.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적합도를 보니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인데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26.7, 홍준표 의원 10.2, 유승민 전 의원 7.7%였습니다. 이어 심상정 의원 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 최재형 전 감사원장 3.8, 원희룡 제주지사 2.5, 하태경 의원 1.8,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3% 순이었고 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태우 의원은 1%를 밑돌았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권 재창출 40.4, 정권 교체 51.1%로 정권 교체 응답이 10.7%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4월 SBS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재창출 응답은 5.2%포인트 늘고 정권 교체는 2.8%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0.7, 국민의힘 26.3,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3.5, 정의당 2.3%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4.3, 잘 못하고 있다 51.9%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선 폐지 찬성 49.1, 반대 43.1%로 찬반이 오차 범위 아니었는데 연령대별론 29세 이하만 유일하게 60%대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응답 41.5, 소득 하위 80%만 줘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두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1920년대 말 건립된 흥사단 본부 건물 국민회관이 위치한 제퍼슨길 부근에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하자는 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일반 한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찬성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주민의회까지 사적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까지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철거 위기에 처했던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 뜻깊은 사적지로 다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인 사회와 총영사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한마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